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감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민 교육연구정보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창민입니다. 울산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44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억 1,47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158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세대 나이스 구축 등 특별교부금으로 7억 6,44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 전자서명인정, 재난복구센터 전기요금, 보증금 등 자체 수입으로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87억 6,82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인 8억 6,4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조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0년 3월 급식소 조리사 1명 신규 배치에 따른 증액과 청소원이 기존 9명에서 5명이 과학관으로 이전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30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조 교과서 자료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구매하여 희망학교에 배부함에 따라 초중등 민주시민교재 인쇄비 원고료 등 8,606만 6천 원 감액과 에너지교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학생용 교재를 파일 형태로 보급함에 따라 초중등 에너지교재 인쇄비 원고료 2억 674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창의인성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창의력 개발교육 교재개발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2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의 기회균 등을 위한 특강 수업 확대 및 강사 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6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학력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초등 문항개발 완료로 기존 자료 및 학교 자체 평가 자료 활용으로 학력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2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72쪽 교수학습 지원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구축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1,2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멀티미디어실 운영 사업입니다. 멀티미디어실 부대 장비들은 2007년에 도입된 장비로 잦은 오류 발생과 기술 지원이 불가하여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장비 교체비로 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울산 교육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울산 교육정책을 발굴, 연구개발하고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 현장과의 공유 등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각종 연구비, 교육정책 연구 발표, 연구소 운영비로 1억 5,707만 1,000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 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교육 메신저 구축의 완료로 구축비는 5억 4,59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사업인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과 신설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정보 시스템 통합 재복구 시스템 운영비 등 8억 4,433만 8천 원이 정액되어 전년도 대비 2억 9,836만 3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비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정보보안관리 사업으로 7억 7,934만 7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연도별 사용량 증가 추이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세제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718만 5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수목관리 등 화단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373만 3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창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성문 교육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성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강목 내역서 487쪽에서 537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연수원의 세입 예산은 1,8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금,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담금 편성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32억 3,43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6,25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495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3억 1,81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0년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요율 인상과 2019년 3월 1일자 영양사 인사이동에 따라 전년 대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강목내역서 49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등 교원연수 운영 관련 예산은 11억 22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를 단위로 하는 변화를 위한 미래교육 워크숍 직무연수 등 7개의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강목내역서 524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은 1억 3,96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5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 과정 연수 등 두 가지의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강목내역서 529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외국어 영재 선발 및 교육 운영 등을 위한 외국어 영재교육 예산은 4,9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영재교실 업무 보조원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강목내역서 530쪽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60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원어민 보조교사 등급 변경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강목내역서 531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어 도서실 운영 등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2,50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서실, 토요일 및 방학 중 근무기간 재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강목내역서 5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안장비 관리 및 유지, 연수용 정보화기기 구입 등을 위한 전산 관련 예산은 4,0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스마트 교육을 위한 무선 랜 구축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강목내역서 532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예산은 6,13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수원 이전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라 난방용 등유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목내역서 53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11억 2,77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6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수원 신청사 이전에 따라 이사비용, 폐기물 처리비 및 집기 교체 구입 등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창원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세출 예산안은 2019년 당초 예산보다 9,300여만 원이 증가한
16억 9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감 내역은 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547쪽, 사업 설명서 367쪽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 업무 실무사 1명, 조리 실무사 5명, 환경 미화원 및 청소원 4명, 경비원 4명 인건비 3,600여만 원 증가한 4억 8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교육 공무직 임금 교섭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비원 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정액분입니다. 다음은 강목 내역서 549쪽, 사업 설명서 379쪽입니다. 학생 수련 활동 지원비 2019년 대비 4,200여만 원이 증가한 8억 1,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목 내역서 549쪽입니다. 학생 수련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2,800여만 원 증가한 4억 4,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행복 어울림 교육과정 기수를 38기수에서 44기수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정액분입니다. 강목 내역서 552쪽입니다. 학생 수련 시설 및 유지 보수비는 400만 원 정액한 1억 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안전체험관 유지관리비 신설에 따른 정액분입니다. 강목 내역서 553쪽입니다. 학생 수련시설 주부식비 지원 부분에 98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행복 어울림 교육과정의 기수가 38기수에서 44기수 확대 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가분입니다. 강목 내역서 554쪽, 사업설명서 40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의 정액부분인데 내와 울림 수련장, 텔레비전, 전기밥솥, 흙먼지 트리기 구입과 방갈로 냉장고 등 편의시설 지원비 2,500여만 원, 본원 급식소 주방기기 교체비 860만 원, 소강당 사물놀이 악기 보관실 제습기 구입비 2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강목 내역서 55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본원 및 수련장 그리고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차량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2019년 대비 600여만 원 증가한 2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직속기관 부서 기본경비 정액입니다. 강목 내역서 556쪽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부분으로 직속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수선비와 각종 시설 위탁관리비로 1,300여만 원 정액한 1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원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정자입니다. 새해에도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서 고심하시며 지지해 주시는 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 사업 설명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사업 설명서 421쪽입니다. 2020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액은 2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6,300만 원 대비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429쪽부터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과 맞춤형 복지비 편성으로 청소원 3명과 경비원 2명의 인건비 1억 2,400만 원과 장애인 특별고용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93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36쪽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전체 연수 과정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수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연수 4기와 전문 학습 공동체의 맞춤형 4기, 개정 누리과정 연수, 안전교육 연수, 방과후 과정 담당자 연수 총 5개 과정 12번의 연수 과정에 2,8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부모 교육 교재 자체 제작으로 133만 원 전액 삭감, 조부모와 아버지 교육을 토요체험과 연계해서 강사 경비 감액과 각 연수 과정의 강사 비율을 타 시도와 울산 관내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설명서 446쪽부터 449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은 총 8개 새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사 운영사업은 유아교육사 인건비, 유아교육사실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은 주요 업무 및 운영계획서 인쇄사업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은 교단 지원실 운영,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진로체험 물품으로 전년 대비 730만 원을 삭감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진흥원의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교원 도서실 운영비 200만 원을 일몰 사업비로 삭감하였으며 의상 교구 나눔실의 택배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치원평가는 내년도 5주기 유치원평가가 새로 시작되는 시기로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초중등 학교와의 형평성에 맞게 현장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위원 수당 전액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체험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노후대 놀이시설의 개선과 보수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일 체험 원화수 조정에 따른 체험 일수 증가로 190일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 매식비와 교통비 증액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차량 임차료이며 신규 사업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운영비를 편성하여 체험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교육은 조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4기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타시도 강사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은 지난해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교체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모품과 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습활동 및 동아구연 연구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경년제도로 실시되던 동아구연 연구대회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77쪽부터 488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부서 기본 경비는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27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꿈자람 놀이터의 정축 사업에 따른 실내외 놀이터와 놀이시설물 설치비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용환 과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욱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1,64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8억 3,181만 2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89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을 각목 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에서 672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1억 9,550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교육정보연구원 소속 청소년 5명이 과학관으로 직고용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3,800여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4쪽 교원 직무연수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직무연수와 초중등 교사 과학과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실험재료비 구입 등에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우주과학 영재학급 및 로봇과학 영재학급 운영을 위하여 3,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신설된 로봇과학 영재학급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구축비 2천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에서 677쪽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일 과학과 체험학교 운영, 융합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년제 연계과학진로체험, 메이크교육센터 운영 등 1억 6,2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연계과학진로체험 프로그램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명교육을 위한 창의성 신장을 위해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등으로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에서 679쪽 전시체험관 운영 예산액은 7억 3,519만 2천 원으로 각 해설사 및 교육 공모직 인건비, 전시관 유지관리, 전시체험물 교체, 자원봉사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전체관청 및 전체도형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573만 3천 원으로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전람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389만 9천 원으로 울산대회 및 전국대회 운영비와 작품 제작 지원비 등입니다. 682쪽 과학의달 행사입니다. 올 5일 어린이날 각 싹잔치 개최를 위하여 2,458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토론대회와 융합과학대회 등 지도교사 연수 및 운영비로 1,257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에서 685쪽 각 창의대회 운영입니다. 1,4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각 탐구대회, 각 탐구실험대회 등 4개 대회 운영비입니다. 지역청에서 실시하던 예선대회를 2020년부터는 울산과학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참가팀이 증가하여 44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과학 발명품 경기대회 운영입니다. 예선 및 본선대회, 전국대회 운영비와 작품 제작 지원비 등으로 5,5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과학관 일반 운영입니다. 과학관 홍보 및 시설 유지 관리, 도서관 운영 및 정보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050만 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조 기타 지원실 운영입니다. 교육 업무 실무원 인건비와 연수 지원에 따른 직기 구입, 기자재 및 교구 수리비로 1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덜컷 학습원 운영을 위한 식물 생태 교육입니다. 덜컷 체험 교수 운영과 식물 학습 자료 제작 등에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식물 식재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식재재 관리를 위한 일용 인부 인건비 및 초하루 구입, 수목 관리, 식재재 추가 조성 등을 위하여 6,333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선 취득입니다. 내용 연수와 초과된 프린터 및 개인용 컴퓨터와 의자 등 사무용 기기 구입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 및 매식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직속기관 운영비 6,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환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이상욱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행감에 의해서 추경 벌상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69쪽까지를 보면은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번 교육국 본예산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원 사기 진작과 연수분에서 증액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5개 프로그램이 증액되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예. 요 5개 신규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교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신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인 편성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계획 워크숍 말씀이시죠? 예. 네네. 기존의 연수가 이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연수원으로 부르거나 어디 외국어 교육원 불러내서 연수를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원에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도 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서 함께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연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함께 하기로 예정된 학교는 결정되면은 한 1년 동안 최소 6번 내지 많으면 한 10번 정도의 워크숍 내지는 컨설팅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수는 꼭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강목 보시면 511쪽에서 강목 12쪽까지요. 신규 연수 세부 항목들을 보면 현장 체험 학습과 선진지 견합 연수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요게 3개를 합하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현장 학습, 현장 스케치 울산 사랑 연수나 또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 직무 연수 같은 경우는 현장 체험 중심으로 실시돼야 되겠지만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리더 직무 연수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비용이 8,38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은 해외 연수를 가는 비용이 6,8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거든요. 네. 굳이 해외 연수를 가야 하는 것인지 국외 연수비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노키 교육감님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2020년의 핵심 정책의 목표가 이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키되 더 나아가서 수업을 살아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학교를 찾아가는 워크숍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수업 역량을 길러주는 게 교사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수들을 하면서 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동기부여책으로 지금 해외 연수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할지
또는 핀란드랄지 이런 데를 좀 지금 예상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예산인지 상당히 사업이 확대되었네, 그죠? 예, 예. 예. 그리고는 저 뒤쪽에 보시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쪽인데요. 설명서 313하고 315쪽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예. 문화예술 체험도 1,6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소통, 공감, 힐링 과정에 1,300만 원 증액되었고 그 전에 문화예술 체험은 이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전체 뭐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시도 내년 10월, 12월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세부 계획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동안에는 연수가 주로 이제 교원들 또는 교장이나 전문직 이런 쪽 연수가 중점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은 이제 저희 행정연수, 일반 공무원 행정연수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좀 더 강화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머지 연수들은 대개 작년에 있었던 연수들인데 그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 과정이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업무 중심으로만 이 전문성 향상하는데 그동안에 연수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예술적 감수성과 좀 만나야만 교사나 학생들에게 예술적인 그런 또 감수성을 기르는데 충분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예, 연수는 저도 지난번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2020년 본예산에서 교원복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그동안의 실시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사업 악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평을 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456페이지 유천평가 부분입니다. 네. 예, 본 의원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하나 지금 변경된 게 좀 있더라고요. 제5주기 평가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4주기는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네. 4주기는 1차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을 했었고요. 5주기는 아직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다 끝났고 예.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평가 결과가 지금 나가서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내년도 평가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바로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평가 연수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부의 평가 계획을 가지고 네. 우리 울산의 자체적인 평가 편람을 조금 더 보완을 할까 싶어요. 울산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자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예, 지난번 예,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체 평가 기준을 좀 반영을 해서 예, 예. 현장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간소하게 하면서도 교육의 조금 이렇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학부모의 알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의 자료가 안 내려왔어요. 자료는 아직 못 받으셨고요. 네. 평가 지원 부분에 어떻게 보면 현장 평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죠. 현장 평가.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죠. 네. 요것도 그러면 제5주기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자체 평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키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고. 지금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5주기 평가 우리 계획에 앞서가지고 유치원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부분의 그 실효성 논란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자체 평가, 현장 평가를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울산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네,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다 추세가 이제 뭐 객관성, 뭐 공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주는 평가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있다 없다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yes, no 힘들어요. 이렇게만 표시하게 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충족, 있다가 미충족 이렇게만 돼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가에 보니까 평가 대상 유치원이 한 70개원에서 한 201개원 정도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많은 유치원이 이제 자체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원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평가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따로? 이것은 그동안은 주기별 평가라 해서 3년 단위로 200개면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네. 이게 서면 평가로 대처가 되면 매년 평가로 변경이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기존의 거는 3년에 네.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럼 유치원 그 평가 대상 유치원 수가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없습니다. 제가 또 뒤에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459페이지 보니까 2020년 유치원 평가위원 위촉, 그다음 평가위원 협의회 실시 이렇게 해서 3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45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평가 예산 감액 사유 5주기 평가 방법이 자체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위원들 수당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평가위원들 위촉하고 이 협의회는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육부에서 평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예. 울산 자체의 평가 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 경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밑에 특색 있는 유치원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유치원 평가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홍보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의 평가 지침이 예.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하나는 일반 평가 편람 평가 기준이고 하나는 심화 보충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가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안심 유치원 관련되는 부분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이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안심 유치원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전체적인 평가위원들이 협의회는 마친 상태고요. 예. 2차에 지금 현장의 의견은 첫째 전문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알 권리, 공공성, 객관성에 기초를 두고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교육부 걸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그 기본 틀 태도로 안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갈 부분은 지역 특색에 맞는 부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심 유치원은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유치원은 예. 지금 교육부에서 시설이나 환경 뭐 아주 세부적인 그런 걸로 해서 그것도 그럼 개인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평가 예,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창의성 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나서 안심 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네, 예산도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평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작년에 yes, no, 그다음에 충족, 미충족, 그다음에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 있는 유치원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다 들어가봐도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시행하실 때는 이게 새로운 평가 방식이 지금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2020년부터 22년까지 네. 예, 시행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지금 문제 있었던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충분한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교육원에 잠시만 뭐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학생교육원 이창호입니다. 예. 379페이지에 학생교육 과정 운영 기획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 관장님, 네. 원장님 찾으셨는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교육활동 지원 파트하고 교육활동 운영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 예산 그 주요 증감 사유에 보면은 행복 어울림 교육 과정 기수 증가 이렇게 해서 증가했는 부분들이 나와요. 기수가 뭐 이렇게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활동 운영 부분에는 증액이 됐는데 기수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지원 부분에는 왜 감액이 된 부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따로? 예, 저희 김종섭 의원님 부위원장의 질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추경에 보면 교육활동 운영에 보면 전년도의 추경이 3억 3,500 이래 잡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교육활동 운영 예, 예. 관련된 그래서 부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38기하던 내년에 44기 정도 운영을 할 건데 예.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강사 수당이나 뭐 그런 게 주로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교육활동 지원 같은 대체로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대신에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교육과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복올림교육과정 기수를 약 한 8기 정도 늘리면서 1박 2일에 있던 것들을 전부 8기를 늘리면서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교육활동 지원은 늘어나고 반대로 교육활동 운영에는 이제 특별교육과정인 뭐 독서 캠프라든지 그다음 장애인과 함께하는 뭐 알퍼서 탐방이라든지 등등등 저희 특별교육과정은 이제 대폭 축소함에 따라서 이쪽은 줄고 위에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원은 줄고 운영에는 늘어나고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전 교육연수 원장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은 아마 1년에 있는 예산을 추계해서 짜죠. 네, 우리 교육연수원은 지금 이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비품 구입비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비품 구입비가 잡히는 이유는 그만큼 또 폐기나 아니면 매각되는 부품도 충분히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세입에 매각되는 부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하게 되면서 네, 매각을 세입에, 네. 지금 세입에 보면 이런 매각에 관련된 세입이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세입에 잡지 않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연수원 안에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집기를 구비할 텐데 기존에 있던 집기들이 지금 근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계속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쓰고 뭐 부속사다 끼고 해가지고 거의 내용연한이 좀 지난 것들이거든요. 지나도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관리 전환이랄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데서 혹시 쓸 데가 있으면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그 수요가 없으면은 매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 매각해 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나올지에 대한 건 굉장히 좀 회의적이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요. 낡아서 혹시라도 이제 그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이런 이제 전자제품, TV, 뭐 이런 프린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급식기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뭐 노후됐다는 거는 뭐 책걸상 이런 부분들은 좀 노후돼서 뭐 폐기한다 치더라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물품들은 제가 비품 사는 내용을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도 하여튼 그냥 뭐 이 폐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대로 관리 전환 내지는 이제 매각까지도 고려를 할 텐데 그 수입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사실 신청사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예. 컴퓨터랄지 빔 같은 것은 또 재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또 신청사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교육정책연구소 이제 개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보면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1,700만 원으로 지금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나봐요, 그죠?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에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작년에 개설할 때 살 수 있었지도 않았나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5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송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소만 사용할 수 있는, 한 군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해서 정책연구소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하는 거는 울산교육 아이젠다 발굴 및 교육정책 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하고 다른 교육기관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성격이 틀린 프로그램이네, 예, 예.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성격이 틀리지만 작년에 충분히 정책연구소 개설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도 고려해서 살 수 있었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산 거는 정책연구소 자체에서 한 네. 군데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모든 교육기관, 학교나 다른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분석 그러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주가 교육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의 이 항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에는 왜 이런 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자체를 못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개소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단계적으로 절실했지만은 그 단계적으로 볼 때 이제 작년에는 정책연구소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육정책연구소를 이제 개설한 지 한 6개월 정도 돼가나요? 예.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신청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건지 아니면 6개월 운영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잡은 건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은 됐지만은 그때 이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구입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왜냐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육정책 추경에 해서 개설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6개월 정도 운영할 때는 지금 이 프로그램 급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교육 소장님 보면 영어 영재 인원수가 좀 줄어요. 여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보면 학급이 이제 올해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좀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예,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120명씩인데 대학원 초반 중지 정원 120명. 예, 정원은 12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그 학생 인원수 조정에 따라 차량이 준다는 건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는 4대에서 3대로 임차료가 감액됐거든요. 네. 그 학생 수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아이가 더 올 수도 있다면은 차량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저기 현장 체험 갈 때 하는 차량이고요. 현장 체험이 그때 수요일로 하다 보니까 120명 중에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차량 임대는 이제 현장 체험을 위해서 이제 임대하는데 토요일 날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100% 가지 않기도 하고 좀 빠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120명 정도의 인원에서 예. 100%가 차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네. 예상을 해서 지금 인원 예, 대수를 예. 줄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영재 업무 보조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업무 보조원이 필요해서 어쨌든 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미채용하게 된 사유가 뭐죠? 지금 노기획관님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영재 교육에 관한 건 조금씩 좀 조정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재 교육의 그 의미나 또는 그 구현 방식을 좀 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지원하는 사람의 역할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필요성이 있었다 해서 고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고용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노기 교육감님이 영재 교육에 좀 다른 이제 패러다임을 하려고 한다는 좀 너무 두리뭉술한 이제 답변인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정확한 이제 디테일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연구원장 와서 지금 외국어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을 좀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자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존에는 영어 교육 또는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또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의 그런 역량 강화에 이제 역량 강화라기보다는 그런 외국어 능력 향상의 목표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업 방법 또는 수업 교수 전략을 좀 거기서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것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저런 맥락에서 조금 좀 지금까지와는 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분장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유도 자세한 자료로 해서 좀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내년에 멀티미디어실은 이제 장비 노후화해서 대부분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는 이렇게 이제 새로 신장비로 교체를 하는데, 주로 이제 올해 했는 게 보니까 인문영재 교육 온라인 강좌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 방향이 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영상을 어떻게 전파를 시킵니까? 지금 학교 현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인문영재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 접속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요 방송 장비실로 예. 해서 맞죠? 예. 학교에서 접속해서 예. 수업 시간에 이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우리 지금 울산광역시에 있는 인문영재 학생들 수업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말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 4년 전에는 이 연구정보원에서 만든 영상이 한 차례 한 번씩 올린 적이 있고 그 이유는 없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한 차례 올린 것 같던데. 이게 자꾸 올리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에 네. 조금 이제 걸리는 경향도 있고요. 저작권이 외부에 있습니까? 울산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들이 자료를 개발하다 보면 네. 다른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공개를 있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는 하는데 인문영재 수업하면서 수업 학생들에게만 지금 잠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이 장비가 요번에 또 한 1억 정도 들어가지고 새로 구축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많은 아이들 좀 이렇게 예. 볼 수 있도록 예, 예. 한번 점검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꿈자랑 놀이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을 건데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신데요? 그러니까 설계는 끝났고요. 아니요, 지금 아직 설계는 안 그 끝났습니까? 과정들이 네. 그냥 예산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거치고 연구위원들이 연구 과정도 있고 그 전에 이미 연구위원들이 연수를 시키고 선진지 답사도 갔다 왔고 11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놀이터 전문가를 모셔서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도 하고 그래서 9월 달에 재정과 시설과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서를 이제 검토해 달라고 보냈어요. 했더니 거기서 벌써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개 업체로 나누어서 분리 계약을 하래요. 이제 시설계 따로, 실내 따로, 실외 건축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3개 업체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3군데를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실내와 실외에 만약에 안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밖에서 쓸 수 있고 이런 유동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업체가 완전히 분리되면은 저희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안에 전체적인 컨셉이랄까 그런 것도 그래서 가능하면 3개 업체로 한꺼번에 이제 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결국은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제안 설명회를 했어요. 우리 자체 평가하는 걸로 했더니 그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어제부터 지금 제안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으면은 저희들이 21명의 평가위원들을 또 다 모셨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이거 모시는 것만 해도 또 한 2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정기간 동안 공고일, 개시 40일 이게 다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 설계 아직 시작 컨셉도 못했습니다. 지금 못 잡은 거네요. 아니요, 컨셉은 다 잡았지요. 잡았어요? 일단 연구위원들의 컨셉은 다 잡았고, 네. 그럼 저희들이 12월 6일 날 이제 그 제안서 심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자문위원하고 함께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지요. 제안서 심사가 사실 거쳐져야 공사 참여 업체들 네. 의견도 받고 프로포즈 자체를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제안서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 방향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더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죠?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속도가 많이 더디고. 법적인 그런 공정의 기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애로사항이 내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14억 예산을 더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지금 이런데 설계 용역 마치고 지난해 드렸던 예산 안에서 공사비하고 또 사실은 금액이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설계비밖에 안 잡혔습니다. 운영비하고. 공사비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그 설계비만 잡혀 있고요. 올해 지금 14억 2천 올린 것이 실내와 실외에 놀이시설물 설치비거든요. 60몇 억. 그거는 시설가에 건물 짓는 예산이고 예.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설계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네. 시설과에서 예산 가져갔지만 내가 꿈자랑 놀이터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논의해서 예. 공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내부 시설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중에 이게 공사될 것 같습니까? 내년 중에 될 것 같습니까? 시작을 해야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설계 용역 들어가고, 그죠? 설계 용역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걸릴 건데, 빨리 한다 해도, 그럼 6개월 마치고 나서 공사 들어간다 해도, 이게 내년 중에 이게 건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시설에 대한 공사가 설치가 들어갈 건데, 될 것 네. 같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과도 지금 나름대로 2차나 유찰이 되는 입장이고요. 네. 저희들도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진행 과정의 문제점도 하실 수 있고. 있다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은 드리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근데 없으면은 이제 이월되지 않도록 네. 잘 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학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과학관 박용환입니다. 네, 보면 518페이지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좀 많이 줄었는데요. 뭐 이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실습 제로비는 지금 보니까 뭐 자유학기제 연계해 가지고 배분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학교 단위로 지금 이렇게 나눠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일일 이제 과학관 체험학교 운영 재료비가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올해 자유학년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일 과학관 체험학교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학년 진로 체험비로 이렇게 컨트롤은 분리해놨습니다. 과학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네네네. 이제 아예 세분화했다는 네, 얘기죠. 조금 체분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8천, 9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감소했는데요. 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교육 공무원 해가지고 한 명 정원 배치돼가지고 좀 이분이 이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좀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메이커 센터가 이제 올해 지금 2019년도에 이제 메이커 센터 구축되면 구축비가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감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에 메이커 센터 구축되면서 보조, 메이커 센터 보조 요원이 한 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기간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내년도는 정식 발령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3,400만 원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감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명실습 실무원이라는 분이 네. 어떠한 사실 어떤 그 캐리어 가진 분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은 특별한 뭐 어떤 조건은 사실은 없이 지금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지금 뽑았는 게 6개월 정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올 1, 2월까지 하고 내년 3월 달부터는 정식 공무직이 발령이 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교육청에서 발령 나오게 되면은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동안에 뽑은 경우는 한 분이 왔습니다. 저번에 공모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분은 뭐 특별한 자격이 없다기보다 이공계 출신이었고 4년째 졸업한 그런 분이 공모를 해서 그분을 뽑고 지금 그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발명실 실습 실무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 네. 서포트 해주기도 하고 그쪽에 어느 정도 전문가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써보시죠. 네, 다른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때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저희들도 제일 이제 문제가 과학 해설사 분도 6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과학관 내에서 학생을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과학관에 왔을 때 또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실제 교육적인 부분에 투여하기 좀 힘듭니다. 혹시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뽑게 되면은 그런 쪽에 자격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좀 뽑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짧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정입니다. 강목서 464페이지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울산 인문영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문해창작 그리고 인문사회 영역 기초 심화 4반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반에 몇 명씩 수업을 받으며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교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반에 지금 2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률은 지금 20명 모집에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 강북교육지원청 경우에도 보면 영재학습 관련해서 내년도 학급 수가 모두 이제 줄어 예산도 많이 이제 삭감이 되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문영재교육원은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정액이 되어 있고 정감 사유로 보니까 수업 횟수가 이제 증가도 되고 수당 단가 인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2019년도에 참여 인원 만족도 등의 운영 실적은 좋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지금 정액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강 횟수가 4회에서 10회로 늘어나면서 사회에서 예, 수당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지도 강사 수당도 예. 조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늘어나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수당이 2019년도에 3만 원 하던 것이 2020년도부터는 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이제 많이 늘고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 인문영재교육원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종수 부모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고요. 검정 및 인정 도서 개발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 예산 개요를 쭉 보니까 민주 시민 교육 교재 발급 초등 그리고 우리 생활과 뭐 정보 교재 발간, 초등 에너지 교재 발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교재를 집필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프린트만 해서 보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가망이 다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작년에도 우리 올해인가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안에 내용 공통적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금 경기도고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예, 데이터. 민주 시민교육 교재는 그대로 예. 사용합니다. 초등 에너지 교재 발간 요거는 어디 거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최초로 지금 우리가 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이고 지금 현재 거는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편집해서 사용하는 부분 어디 거 그 벤치마킹해서 쓰시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자체는 개발 중이고 예, 그 민주시민교육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거를 사용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지금 보급학교 비율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64%, 중학교가 40%, 고등학교가 56%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중등이 40%, 예, 아니 예. 초등이 초등이 64%, 중학교가 40%, 고등이 56%,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게 저번에도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 교재를 집필을 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기도 거 그대로 써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까 따로? 지금 12개 교육청에서 경기도 걸 지금 그대로 같이 지금 쓰고 벤치마킹을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자체적으로 우리는 뭐 따로 개발 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 조금이라도 변경을 이게 시켜서 민주 맞출 시민교육은 지역화하고는 조금 예. 관계가 없고 예. 그냥 아이들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무관합니까? 그냥 그대로 16개 사용하셔도 됩니까? 지금 17개 시도에서 12개 시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자체 개발비보다는 싸고 또 경제적으로 좀 저렴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예. 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공동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도 나눠지는가요? 따로 이렇게 책자가 뭐 3, 4학년용, 5, 6학년용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까? 아니, 아니면 그냥 기본 그냥 예, 예. 하나 책 한 권 갖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눠집니까? 그대로 갑니까? 한 권 갖고 초등학생이 다 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도 학년별로 나눠집니까? 이게? 하나로 돼 있는데 예, 예. 학교에서 예. 그걸 이제 학년에 맞게 재구성해가지고 예, 예. 교육 과정의 어떤 예. 단원이나 이런 연계되는 단원하고 예, 그렇게 이제 같이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시행을 예,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나눠줘야 된다 보고, 예, 뭐 3, 4학년하고 5, 6학년하고 일단은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충분히 그 인지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학년 단원별 예. 담임이 직접 재구성해서 예.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이거 뭐 교육부 정책상 뭐 타도시도 하니까 뭐 예. 경기도고 그대로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도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그때 안동영 의원님인가요?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조금 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좀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지평부에서는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우리 지역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작년도부터 예. 교재가 지금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 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 말에 이제 설문을 조사해보고 예. 이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안 그러면 지금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직접 조사해서 분석해서 예. 내년에 이제 보조 교재를 하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저 보급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64%, 중학교가 40%, 고등학교가 56%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교재를 보급을 안 해서 그 수업을 안 듣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하실 건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0년도 보급률이고 2020년도 예. 이제 보급할 계획이네요. 요만큼.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19년도에 예. 보급한 게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 돼 있고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74%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7% 돼 있고. 근데 이게 왜 떨어집니까?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이 예. 교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받은 학교는 예. 올해는 사용하지 않아 그걸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가 재집필이 안 되는 이상은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취지시네요. 예. 한번 그래 지역 어차피 이거 저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거 형식적이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전부 다 100%가 다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뭐 쓸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 신청하지 않은 학교 나눠갖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를 많이 했던 의원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체적인 공통적인 그 내용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좀 지역의 우리 아이들 수준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왕 시작한 거 내실 있고 알차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 한번 챙겨보시고 예. 좀 사업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시민교육 교재 관련해서 초중고에 앞으로 이제 자세한 그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에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